비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검은 쓰레기 봉투가 한번 들썩이더니 반짝이던 금속이 봉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주인도 모르는 물건은 버리는 게 맞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봉투 입구가 묶였다. 나는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을 한번 움켜쥐었다가 다시 풀었다. 말을 꺼내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나는 왜 한마디도 못했을까?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먼저 떠진다. 알람보다 빠르다. 몸이 먼저 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싱크대에 물을 틀고 손을 씻는다. 뜨거운 물이 나오기 전 잠깐의 찬물이 손끝을 깨운다. 수건을 짚는 순간 손목이 허전하다. 원래 거기에 있어야 할 무게가 없는 것처럼 자꾸 빈자리가 먼저 느껴진다. 또 잊었네.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내가 누구에게 들키는 것도 아닌데 말이 밖으로 나온다. 작업복은 전날 밤에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다. 구김이 덜 가게 하려는 마음도 있지만 아침에 찾느라 서두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크다. 허리를 숙일 때마다 무릎이 잠깐 욱신해도 나는 끈을 당겨 신발을 묶는다. 잘 묶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발이 아프다. 주전자에 남아있던 보리차를 텀블러에 붓는다. 따뜻한 것 하나를 챙기면 오늘을 버틸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서 현관문을 나서면 복도 공기가 뚝 달라진다. 낮의 아파트 냄새와 새벽의 냄새는 다르다. 세제 냄새, 젖은 흙 냄새, 먼지 냄새가 얇게 깔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버튼 위 먼지를 먼저 느낀다. 나는 아직도 이런 게 먼저 느껴진다. 손끝이 먼저 세상을 기억한다. 1층에 내려가면 경비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다. 라디오 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온다. 누가 크게 틀어놓지는 않는다. 그냥 켜져 있는 정도다. 경비 아저씨는 늘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 호칭 하나가 이상하게 고맙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바람이 좀 불어서요. 낙엽이 많을 것 같아서요. 내 말은 늘 비슷하다. 누군가에게 이유를 보여주는 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 나는 그런 말부터 배웠다. 경비실 문 옆에 빗자루가 세워져 있고 그 옆에 내 장갑이 있다. 고무 장갑이 아니라 얇은 천장갑이다. 손끝이 닳아 구멍이 나서 실로 몇 번 꿰맨 자국이 남아있다. 나는 그 장갑을 조심히 끼고 빗자루를 든다. 그리고 단지 안쪽 길로 들어간다.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지 잘 모른다. 아니, 안 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를 보면 인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눈길을 피한다. 내가 그들에게 불편한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루에 끼어든 먼지처럼. 아침이 가까워질수록 단지가 깨어난다. 아이 등교시키는 발소리, 택배차 소리, 급하게 지나가는 하이힐 소리. 나는 그 사이를 비켜준다. 늘 비켜준다. 먼저 비켜주는 쪽이 덜 상처받는다는 걸 오래전에 알았다. 저기요. 이 말을 들으면 몸이 먼저 멈춘다. 이름이 아니라 저기요를 들을 때마다 그렇다. 여기 낙엽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미끄러워서요. 아, 네. 금방 치울게요. 그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린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낙엽을 한 곳으로 모은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난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규칙적인 소리는 사람을 조금 붙들어준다. 어떤 날은 내가 사람인지 아닌지 애매해질 때가 있다. 인사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날들, 내 앞에서 대화를 끊지 않는 사람들, 내 뒤에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소리. 여자가 아저씨가 되는 건 생각보다 금방이다. 그래도 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대답하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괜찮아. 나는 속으로만 말한다. 그냥 오늘만 지나가면 돼. 점심 무렵 경비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한 컵 받는다. 컵 가장자리에 입술이 닿자 말라있던 입안이 조금 풀린다. 그때 경비 아저씨가 서랍을 뒤적이다가 무언가를 잠깐 꺼냈다가 다시 넣는다. 철컥 짧은 소리. 나는 그 소리를 안다. 그 서랍 맨 안쪽에 있는 걸 나는 안다. 손목시계 하나. 낡았고 유리엔 미세한 금이 가 있고 초침은 오래전에 멈춰 있다. 가장 이상한 건 이름표였다. 원래는 조그만 금속판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텐데 누가 긁어놓은 것처럼 지워져 있다. 긁힌 자리에 손톱이 걸리면 마음도 같이 걸리는 느낌이 든다. 처음 봤을 땐 그냥 누군가 잃어버린 시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시계를 보면 숨이 조금 가빠졌다. 왜 그런지 나는 잘 모른다. 나이 들면 다 안다고들 하는데 나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 이런 건 꼭 찾아가 가져가라니까. 잃어버리면 꼭 안 찾는다니까. 그러게요. 자기 물건인데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서랍을 보지 않는다. 보면 내 눈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냥 남의 물건이다. 그냥 남의 인생에서 떨어진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생각은 늘 끝이 짧다. 손목이 허전하면 생각도 같이 비어진다. 오후가 되면 로비가 잠깐 조용해진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내린다. 정장, 서류 봉투. 그런 사람들은 보통 나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르다. 그는 나를 보다가 잠깐 멈춘다. 눈이 마주치기 직전에 시선이 내려간다. 내 손목 쪽으로. 나는 순간 장갑을 더 끌어올린다. 왜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수고 많으십니다. 아, 네. 그는 더 말하지 않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예의라기엔 조금 오래다. 마치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럴 리가 없다. 나는 여기서 그냥 저기요니까. 그런데 그 눈빛은 저기요에게 주는 눈빛이 아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더 불편한 눈빛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반찬통을 열어 냄새를 맡는다. 김치가 너무 익었나? 멸치볶음이 딱딱해졌나? 밥솥을 열어 밥을 한 숟갈 퍼먹는다. 간을 보듯이. 손을 씻다가 또 손목을 본다. 오늘 하루 종일 뭔가가 나를 건드리고 간 것 같다. 내가 뭘 놓고 있는 걸까? 소리내어 말하면 더 초라해질까봐 이번엔 말끝을 삼킨다. 잠자리에 누우면 창밖에서 누군가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면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낮에 본 그 남자의 시선이 다시 떠오른다. 손목.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길 보는 눈. 주인.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적이 있었을까? 다음 날도 나는 새벽에 일어나 경비실로 향한다. 그 서랍을 열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서
그런데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다. 경비실 물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빗자루를 쥔 채 서 있다. 손끝이 차갑다. 그 시계가 정말 버려지면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리고 그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왜 내 손목을 봤을까? 나는 그를 알고 있었던 걸까? 관리사무소 사람들은 늘 갑자기 온다. 미리 말해주는 법이 없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허락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말처럼 들린다. 나는 그 말에 익숙해서 고개부터 끄덕인다. 물어보면 설명이 길어지고 길어진 설명은 결국 내 쪽이 작아지는 걸로 끝난다. 그날도 오전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였다. 경비실 문이 열리자 종이 냄새와 향수 냄새가 같이 들어왔다. 직원 둘이 들어와 서랍을 하나씩 열었다 닫았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종이가 쓸리는 소리, 작은 물건들이 서로 맞닿는 소리. 쓸모라는 기준으로 세상이 정렬되는 소리였다. 이건 뭐예요? 한 직원이 맨 안쪽 서랍을 가리켰다. 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선이 먼저 끌렸다. 비어있지 않은 자리, 오래 눌린 자국, 그리고 내가 모른 척 해온 물건. 경비 아저씨가 먼저 나섰다. 분실물 같은 겁니다. 주인이 안 나타나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섞이면 갑자기 내 책임이 될 것 같았다. 직원이 서랍을 끝까지 당기고 손목시계를 꺼냈다. 빛이 유리에 한 번 걸렸다. 멈춘 초침이 그대로였다. 지워진 이름표도 그대로였다. 오래됐네. 직원은 시계를 뒤집어 보더니 손톱으로 이름표를 살짝 긁었다. 긁히는 소리가 작게 났다. 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움찔했다. 내 몸 어딘가도 같이 긁히는 것 같아서. 기록도 없고 주인도 모르고 이런 건 버려도 되죠?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게 허락을 구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그냥 처리, 그냥 폐기. 그 말 앞에서 나는 더 작아졌다. 주인도 모르는 물건은 버리는 게 맞죠? 그가 그렇게 말하며 검은 봉투를 펼쳤다. 봉투 안은 어둡고 깊어 보였다. 시계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금속이 비닐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순간 숨을 한 번 삼켰다.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거 쟤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이 막혔다. 제 거라고 말할 자격이 나에게 있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리고 나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내 고개가 내 마음을 배신하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는 금방 끝났다. 직원들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 수고하세요라고 말했다. 그 말이 예의인지 끝내기 위한 말인지 모르겠다. 문이 닫히고 라디오 소리만 남자 경비실이 갑자기 비어 보였다. 서랍이 닫힌 자리가 허전했다. 아니, 내 손목이 더 허전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다. 단지는 평소와 같았고 나무도 벤치도 놀이터도 그대로였는데 나만 한 칸 아래로 내려간 기분이었다. 빗자루를 쓸어도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졌다 했다. 나는 낙엽을 모으다가 몇 번이나 다시 흐트렸다.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 앞을 쓸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다. 그 사이로 정장 남자가 보였다. 어제 그 남자였다.
그는 한 걸음 나왔다가 멈췄다. 이번엔 내 얼굴을 먼저 봤다. 그리고 천천히 내 손목으로 시선을 내렸다. 여기서 근무하신 지 오래되셨죠?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몰라서 잠깐 멈췄다. 네, 좀 됐습니다. 대답이 짧게 나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끝을 삼켰다. 뭔가 더 물으려다 그만둔 사람처럼. 그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며 다시 한번 내 손목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 손목. 그런데도 확인하듯 보는 눈. 나는 장갑 끝을 당겨 손목을 가렸다.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없는 걸 들킨 사람처럼.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목을 만졌다. 없어도 자국은 남아 있었다. 멈춘 시계가 남긴 얇은 자국. 그 자국이 오늘은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검은 봉투, 긁히는 소리, 그리고 주인도 모르는 물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나는 내 삶에서도 누군가에게 주인도 모르는 것처럼 취급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갑자기 세어보고 싶어졌다. 세면 더 초라해질까봐 결국 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빗자루를 쥐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손목이 자꾸 시렸다. 없는 물건이 아니라 지워진 이름이 시린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단지 끝 분리수거장을 한번 바라봤다. 비닐 냄새와 젖은 종이 냄새 사이로 이상하게 철 냄새가 났다. 걸어가 볼까 하다가 멈췄다. 내가 거길 뒤지면 나는 정말 주인도 모르는 물건을 찾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베란다 문을 닫고 손을 비누로 한 번 더 씻었다. 씻어도 긁히는 소리가 손끝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내 옆이 아니라 한 칸 떨어져 섰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다. 혹시 그날 정리할 때 시계가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을 늦췄다. 있었다고 하면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게 될까봐, 없다고 하면 내 눈이 거짓말을 할까봐.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표정이 실망이 아니라 미안함에 가까웠다. 나는 그 미안함의 이유를 몰라서 더 불편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같은 생각을 했다. 내일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루가 시작될까봐. 그리고 내 이름이 또 한 번 지워질까봐. 나는 다시 빗자루를 쥐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낙엽을 모으고 물기를 닦고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손목이 자꾸 시렸다. 없는 물건이 아니라 지워진 이름이 시린 것처럼.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속으로만 말했다. 괜찮아. 그리고 그 말이 점점 작아졌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마다 서랍 자리가 먼저 보였다. 나는 그 앞에서 잠깐 멈추고도 끝내 열지 않았다. 열어버리면 내가 참아온 시간까지 함께 쏟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확신했다. 누군가는 나를 알고 있다는 걸. 왜 지금인지, 왜 하필 그 시계인지. 그게 더 무서웠다. 그리고 내일은 더 조용히 버텨야 했다. 숨을 깊게 삼켰다. 아무도 몰랐다. 시계가 없어지고 나서도 내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먼저 떠지고 알람은 울리기 전에 꺼진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생각은 한 박자 늦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생각이 앞서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몸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씻고 챙기고 나가고 쓸고 비키고 돌아오고 그 반복이 나를 살려왔다. 싱크대에 물을 틀고 손을 씻는다. 뜨거운 물이 나오기 전 찬물이 손끝을 때리면 잠이 덜 깬 머리보다 손이 먼저 깨어난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다가 손목을 한번 본다. 이제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확인한다. 없는 걸 확인하는 일이 이상한데 이상한 일이 내 삶에는 많았다. 누가 묻지 않아도 내가 먼저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현관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면 공기가 얇다. 새벽 공기는 말이 없다. 나도 말이 없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마주치지 않게 서는 자리도 변하지 않는다. 내 표정이 내 하루를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자리다. 1층에 내려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 나는 그 서랍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쓴다. 떠올리면 손목이 먼저 시리고 손목이 시리면 마음도 따라 시리다. 그래서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빗자루를 들고 단지 안쪽으로 들어간다. 낙엽은 매일 떨어진다. 어제 모아놓았는데도 오늘 또 쌓여 있다. 사람이 한 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낙엽도 내가 치운 걸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익숙하다. 누군가 내 앞에서 저기요라고 부르면 나는 멈추고 돌아본다. 그 말이 내 이름이라는 듯이 여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미끄러워서요.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는다. 네, 금방 치울게요. 말이 길어지면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 봐서다. 나는 변명할 일이 없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 점심 무렵 경비실에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받는다. 종이컵이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잠깐 사람답게 느껴진다. 경비 아저씨는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둔다. 뉴스가 끝나고 옛날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다. 나는 그 노래를 아는데 아는 티를 내지 않는다. 아는 티를 내면 어디서 들었냐고 물을 것 같아서, 물으면 대답해야 하고 대답하면 기억이 따라 나온다. 기억이 따라 나오면 나는 또 멈추게 된다. 나는 멈추고 싶지 않다. 멈추면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다. 그날도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렀다. 경비 아저씨가 이 노래 아세요? 라고 묻자 나는 잠깐 머뭇거렸다. 네, 예전에 좀 들었어요. 그렇게만 말한다. 예전이라는 말은 편하다.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비 아저씨는 더 묻지 않는다. 그 침묵이 고맙다. 나는 그가 왜 더 묻지 않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기도 하다. 오후가 되면 로비가 잠깐 조용해진다. 그 시간에 나는 엘리베이터 앞을 쓸고 난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줄어들면 빗자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음을 맞춘다. 그때 그 남자가 나타날 때가 있다. 정장에 서류 봉투를 든 사람.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자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다가 잠깐 멈춘다. 그리고 내 얼굴이 아니라 손목을 먼저 본다.
아무것도 없는 손목인데도 확인하듯 본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 장갑 끝을 괜히 당겨 손목을 가린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것처럼. 어느 날 그는 내 앞에서 말을 꺼냈다가 삼켰다. 아니, 그 한마디로 끝이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왜 말을 삼켰는지, 왜 멈췄는지. 묻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 할 사람이 될까 봐서다. 나는 알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늘 모르는 쪽으로 살아왔다. 모르면 덜 아프고 모르면 덜 흔들린다. 그렇게 배웠다. 집에 돌아오면 나는 다시 일상으로 숨어든다. 반찬통을 열어 냄새를 맡고 밥솥을 열어 밥을 한 숟갈 퍼먹는다. 간을 보는 척을 하면 오늘이 평범한 날처럼 느껴진다. 설거지를 하며 물이 손등을 때릴 때 나는 한숨을 아주 작게 쉰다. 누구도 듣지 못하게. 한숨도 소리가 되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서. 손자 사진이 냉장고에 붙어 있으면 나는 그걸 한번 만져보고 다시 손을 닦는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잠깐 생기지만 그 마음에 기대지는 않는다. 기대면 무너질 때 더 아프다. 밤이 되면 손목이 다시 시리다. 없는 물건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무언가가 지워진 기분이다. 주인도 모르는 물건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른다. 나는 내 인생에서도 누군가의 기준으로 쓸모를 판정받아 온 것 같아서 그 말이 더 아프다. 그래도 나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은 늘 피곤한 일이고 피곤하면 결국 나는 지친다. 나는 지치면 더 조용해진다. 더 조용해지면 사람들은 나를 더 쉽게 지운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낙엽을 쓸고 같은 말에 같은 대답을 한다. 저기요. 네. 그게 내 하루다. 그런데 그 남자의 시선이 자꾸 남는다. 아무것도 없는 손목을 보는 눈. 그 눈이 예의가 아니라는 걸 나는 이제 안다. 그 눈은 확인이다. 그리고 확인은 기억에서 나온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 시계가 정말 남의 것이었을까? 그 남자는 왜 자꾸 내 손목을 봤을까? 질문은 머리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목구멍 아래로 내려간다. 나는 결국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잠들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일은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이유는 모르겠다. 다만 내가 모른 척해온 어떤 것이 내 앞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기분이다. 그리고 그때도 나는 침묵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무섭다. 시계가 사라진 뒤부터 나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더 또렷하게 알게 됐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내 입에서는 먼저 괜찮습니다가 나온다. 괜찮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일은 거기서 멈춘다. 더 묻지 않아도 되고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은 늘 나를 작게 만들었고 작아진 뒤에는 꼭 뒷정리가 남았다. 그래서 나는 먼저 정리해버리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이 더 선명해진다. 누가 길을 막아도 내가 먼저 비키고 누가 지나가며 봉투를 던지듯 놓아도 내가 먼저 주워 담는다. 손끝이 빠르게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올 틈이 없다. 바닥을 쓸 때 나는 소리, 분리수거장 문이 닫히는 소리, 물청소 호스에서 물이 뿜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하루를 일정하게 만든다. 일정한 하루는 안전하다. 안전하면 기억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은 사소한 것들이 자꾸 나를 붙잡는다. 경비실 앞 게시판에 오래된 공지가 한 장 붙어 있었다. 날짜가 바래서 글씨가 흐릿한데 제목은 또렷했다. 근무자 변경 안내. 나는 무심코 그 종이를 한 번 더 봤다. 종이 모서리가 살짝 말려 있었고 아래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다. 도장 잉크가 눌린 자리, 그 둥근 자국이 낯설지 않았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손목이 먼저 시큰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아래를 더듬다가 누군가 지나오는 소리에 얼른 손을 뗐다. 내가 뭔가를 훔쳐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비슷했다. 나는 늘 거울을 등지고 선다. 내 표정이 드러나면 그 표정이 누군가의 말이 될까봐 싫다. 그런데 그 남자는 반대로 거울 쪽에 선다. 그리고 아주 가끔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본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반사된 모습으로. 그 시선이 느껴지면 나는 괜히 장갑 끝을 만지고 빗자루 자루를 쥐었다 풀었다 한다. 손이 바쁘면 눈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어느 날은 그가 내 앞에서 말을 꺼냈다가 삼켰다. 아니하고 시작했는데 그 뒤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가 내게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될까 봐서. 그는 잠깐 내 손목을 봤다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그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날 오후 경비 아저씨가 라디오를 돌리다 옛날 노래를 틀었다. 젊을 때 많이 들리던 멜로디였다. 나는 빗자루를 쓸다가 잠깐 멈췄다. 멈추는 순간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다. 왜인지 모르겠다. 노래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건드릴 줄 몰랐다.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다. 이 노래 아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에 좀 들었어요. 그 말만 하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얼굴로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그때의 공기까지 같이 따라올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서는 더 사소한 것들이 걸렸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목을 물에 담그면 멈춘 시계 유리가 물에 젖던 감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물기가 손목뼈를 타고 내려가면 거기 없던 무게가 잠깐 생기는 기분이 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었다. 물소리가 커지면 생각이 작아지니까. 며칠 뒤 관리사무소 앞을 청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빗자루와 쓰레바지를 들고 그 앞 복도를 쓸었다. 출입문 유리에는 손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고 안내 데스크 뒤에는 서류철들이 줄을 맞춰 있었다. 그 서류철 등 부분에 붙은 라벨들을 보는 순간 내 눈이 이상하게 멈췄다. 폐기, 변경, 정정 같은 글자들이 마치 오래전에 읽어본 글자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왜 그런 단어에 익숙한지 생각하려다가 곧바로 멈췄다. 생각이 깊어지면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새벽 쓰레기 봉투를 갈아 끼우다가 나는 습관처럼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봉투 끈을 정리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손이 그렇게 움직였다. 예전에 누군가가 서류는 모서리를 맞춰야 한다고 했던 목소리가
잠깐 귀에 스쳤다. 나는 그 목소리를 모른 척하며 접은 종이를 다시 펴서 구겨버렸다. 그때 그 남자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은 서류 봉투를 들지 않았다. 대신 손에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달랑거렸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잠깐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 손목을 한번 보고 다시 내 얼굴을 봤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예의라기엔 너무 낮은 고개였다. 마치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막 삼켜버린 사람처럼. 나는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옷깃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명찰을 봤다. 이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직함 같은 글자가 반짝였다. 나는 그 글자를 읽지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읽지도 못한 것을 부정하는 게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하루를 무사히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 게시판에 근무자 변경 안내, 라디오의 옛 노래, 서류철 라벨의 단어들, 그리고 그 남자의 삼킨 말. 모든 것이 서로 다른데 한 줄로 이어진 느낌이 있었다. 나는 그 줄의 끝이 어디인지 몰라서 무서웠다. 그래서 오늘도 내 방식대로 정리하려 했다. 괜찮아. 속으로 말했다. 별일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이 예전만큼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 손목을 봤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자리가 따뜻했다가 차가워졌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시계가 아니라 내가 일부러 잊어둔 시간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시간을 누군가가 이제 와서 확인하려는 것 같다고. 그게 누구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그 남자의 눈이 자꾸 떠오른다. 확인하는 눈. 모른 척하지 말라고 말하는 눈. 나는 내일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미 같은 길이 아니었다. 내일은 정말로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다. 요즘 들어 숨을 깊게 쉬는 일이 많아졌다. 가슴이 아파서가 아니라 숨이 얕아진 느낌이 들어서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목이 마르고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오래 남지 않는다. 나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이유를 찾는 순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될까 봐서다. 단지를 쓸다가도 자꾸 손목을 본다. 아무것도 없는 손목인데도 장갑 끝이 그 자리를 덮고 있는지 확인한다. 장갑이 조금만 말려 올라가도 마음이 덜컥한다. 나는 다시 끌어내린다. 별일도 아닌데 별일처럼. 그리고 그 남자의 눈이 떠오른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확인하듯 바라보던 눈. 그 눈은 동정이 아니라 알아봄에 가까웠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아침 분리수거장 문을 열면 비닐 냄새와 쇳소리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나는 그 냄새를 오래 맡지 않으려고 숨을 짧게 쉬며 일을 한다. 그런데 요즘은 짧은 숨이 더 불안하다. 숨이 짧아지면 생각이 길어진다. 생각이 길어지면 그날 쓰레기 봉투 안으로 들어가던 반짝임이 또 떠오른다. 점심 무렵 경비실 앞을 지나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다. 경비 아저씨는 밖에 나가 있고 안은 조용하다. 나는 물 한 컵을 따라 마시고 텀블러 뚜껑을 돌려 닫는다. 딱 하고 맞물리는 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다.
맞물리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도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서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멈춘다. 고무 바닥이 살짝 눌리는 소리. 나는 돌아보기도 전에 알았다. 그 남자였다. 잠깐 괜찮으실까요? 그는 늘 그렇듯 말을 낮춘다. 그 낮춘 말투가 오늘은 더 크게 들린다. 나는 빗자루를 벽에 세우고 장갑 낀 손을 한번 쥐었다 풀었다. 네. 짧게 답하자 그는 문턱에 선 채로 내 손목을 본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내 숨이 한 번 걸린다. 며칠 전에 여기 정리할 때 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간다. 연식이 꽤 됐고요. 유리에 금이 있고 초침이 멈춰 있고 나는 그제야 그가 어떤 시계를 말하는지 확신한다. 확신하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진다. 내가 모른 척해도 누군가는 기억한다는 뜻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은 입에서 먼저 나온다. 거짓말을 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나온 말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기다린다는 표정이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넣는다. 주고 싶은데 주지 않는 손놀림. 혹시라도 찾게 되면 연락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 끝이 유난히 공손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춘다. 끄덕이면 내가 그 시계를 찾는 사람이 된다. 찾는다는 건 내가 그 시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나는 그 뜻이 두렵다. 그 시계 주인 없는 물건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다. 말이 빠져나간 뒤에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주 잠깐 멈춘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말한다. 그럴 리가요. 짧은 말인데 바닥을 울린다. 확신이 섞인 목소리다. 내 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다. 그가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속이 조용히 흔들린다. 나는 빗자루를 다시 잡는데 손바닥이 축축하다. 장갑 안이 젖어 있다. 심장이 괜히 빨리 뛴다. 나는 숨을 고르려 하지만 숨이 고르게 나오지 않는다. 그날 오후 나는 일을 계속해야 했다. 바닥을 쓸고 손잡이를 닫고 현관 매트를 털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한 곳에 붙어 있었다. 관리사무소 앞을 지나칠 때 안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말이 새어나왔다. 폐기 처리로 올려요. 기록 남겨야죠. 기록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다. 나는 괜히 걸음을 늦췄다가 다시 빨리 걸었다.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퇴근길 나는 분리수거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이다. 봉투들이 줄지어 서 있고 캔이 든 자루는 옆으로 누워 있다. 나는 그날 봤던 검은 봉투를 떠올린다. 찾아볼까 말까? 한 번만 확인하면 될까? 그런데 확인은 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나는 결국 발을 돌린다. 집에 돌아와 국을 데우다 불을 약하게 줄이는 걸 잊고 김이 넘치려는 소리에 그제야 정신을 차린다. 젖은 행주로 가스레인지 위를 닦는다. 닦는 손이 자꾸 떨린다. 마음속에서는 같은 문장이 반복된다. 그럴 리가요.
그 말은 나를 나무라는 말이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내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처럼 들렸다. 저녁 무렵 옆집 문이 잠깐 열리며 목소리가 들린다. 아주머니, 이거 좀 드실래요? 나는 반사적으로 괜찮아요가 튀어나오려다 입술을 깨문다. 괜찮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오늘은 내 편이 아니라서 결국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는다. 짧은 인사 하나가 낯설다. 밤이 되자 나는 장갑을 빨래통에 넣고 손으로 비빈다. 거품이 올라오고 손끝이 하얗게 불어도 계속 비빈다. 비비면 생각이 조금 옅어진다. 그런데 손목뼈에 거품이 닿는 순간 나는 멈춘다. 예전에 그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었다. 그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나는 손을 물 밖으로 빼낸다. 손목을 털어 물기를 날리며 숨을 한 번 길게 뱉는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꿈인지 기억인지 모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손목을 쥐어본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가 또렷하다. 숨이 한 번 길게 새어나온다. 이불을 끌어올리고도 한참을 눈을 감지 못한다. 그 시계를 정말로 모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모른 척해야만 했던 걸까? 질문이 끝까지 올라오면 나는 스스로를 달랜다. 괜찮아. 오늘만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 내일도 정말 오늘만일까? 그게 두렵다. 내일 또 그 남자가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먼저 마주치게 될까? 그 생각이 잠을 더디게 한다. 며칠 동안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 그게 먼저 눈에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또렷할 줄 몰랐다. 나는 단지를 한 바퀴 더 돌며 쓸데없이 쓰레바지를 비웠고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칠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다. 기다리는 건 아닌데 지나치기도 애매한 속도였다. 바람이 약한 날에는 낙엽도 덜 떨어져 일이 빨리 끝나야 하는데 나는 일부러 손잡이를 한 번 더 닫고 매트를 한 번 더 털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그날은 경비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웠고 경비실이 조용했다. 라디오도 꺼져 있었다. 나는 텀블러에 물을 따르며 탁자 위를 정리했다. 그때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고무 바닥이 눌리는 소리, 숨을 들이키는 소리. 나는 돌아보기 전에 이미 알았다. 그 남자였다. 오늘은 정장도 서류 봉투도 없었다. 대신 손에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턱에 선 채로 말했다. 잠깐 괜찮으실까요? 나는 네라고 답하면서도 목이 먼저 마르는 걸 느꼈다. 그는 봉투를 내 쪽으로 내밀지 않았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손을 뗐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는 사람처럼. 시계를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 숨이 한 번 걸렸다. 찾았다는 말보다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다. 나는 봉투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시선이 먼저 내려갔다. 종이 가장자리가 정갈했다. 그 모서리들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정확히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기록. 그 단어가 내 몸을 먼저 얼게 했다. 나는 묻지 않았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 이름으로. 묻는 순간 내가 대답해야 할 사람이 될까 봐서다. 그는 내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때 이렇게 처리됐더군요. 그는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렀다. 그 짧은 동작이 오래 미뤄둔 말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보지 못하고 바닥만 봤다. 그럼에도 그의 시선이 내 손목에 머무는 걸 느꼈다. 아무것도 없는 손목인데도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여기 계실 때 그 시계를 차고 계셨죠.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도 아니었다. 기억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내 목 뒤가 서늘해졌다. 나는 장갑 끝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벌었다. 시간이 있으면 감정이 덜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다. 이름표가 지워져 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멈췄다. 말끝을 더 잊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이 내게는 더 선명한 말이었다. 그는 한 걸음 가까이 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한 번, 그리고 숨을 삼킨 뒤 또 한 번.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낮은 목소리였는데 그 이름은 내 안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서류에서 먼저 사라졌고 사람들 입에서 먼저 사라졌고 결국 내 입에서까지 사라진 이름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낯설지 않았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어야 하는데 처음이라는 느낌이 아니었다. 그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아닌 문장. 그 문장 속에는 그때의 공기와 상황이 함께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나를 작게 만들었으니까.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예의가 아니라 인정처럼 보였다. 잊은 적은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이제는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내가 다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건 기쁜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낯설었다. 그가 돌아서 나가고 문이 닫혔다. 경비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몇 장 들어 있었다. 첫 장 맨 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워지지 않은 글씨로. 그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다. 내가 굳이 떠올리려 하지 않았던 날짜. 그리고 폐기가 아니라 보관으로 바뀐 작은 표시. 나는 끝까지 읽지 못하고 봉투를 다시 덮었다. 지금 다 읽으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로비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이 잠깐 낯설었다. 작업복은 똑같고 장갑도 똑같은데 어깨가 아주 조금 펴져 있었다. 나는 그걸 들키기 싫어서 괜히 목을 움츠렸다가 다시 풀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타면 자동으로 한 칸 비켜 서곤 했는데 오늘은 먼저 비키지 않았다.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색한 일인지 몰랐다. 저녁을 준비하며 쌀을 씻는데 물속에서 손목이 반짝이는 듯 보였다. 착각이었다.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손목을 봤다. 그리고 부엌 선반 아래에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놓았다. 늘 거기 있었지만 꺼내지 않던 상자. 뚜껑을 열지 않고 손바닥으로만 눌렀다. 먼지가 묻어나왔다. 나는 그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다. 이름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밤이 되자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나는 불을 끄고도 한참을 누워 있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 내 이름, 그리고 결정이라는 단어가 번갈아 떠올랐다. 결정을 하라고 했지만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도 아직 모른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내일 누군가 저기요라고 부르면 나는 예전처럼 바로 고개를 숙일 수 없을 것 같다는 것. 그 변화가 무섭다. 동시에 그 변화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내게 긴 설명을 하지 않았다. 관리사무소도 경비 아저씨도 그 남자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 대신 필요한 건 정리됐다는 태도만 남겼다.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다. 말이 붙는 순간 나는 다시 증명해야 할 것 같았다. 증명은 늘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피곤해진 나는 결국 더 작은 사람이 됐다. 다음 날 새벽에도 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같은 물로 손을 씻고 같은 수건으로 손목을 닦고 같은 작업복을 입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손목을 확인하는 손이 조금 덜 급했다는 것뿐이다. 텀블러에 보리차를 붓고 뚜껑을 닫을 때 딱 소리가 맞물리듯 마음도 잠깐 맞물렸다. 그리고 나는 어제처럼 서둘러 내 기분을 덮지 않았다. 경비실 문을 열자 라디오가 켜져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웃었다. 그런데 호칭이 오늘은 귀에 다르게 걸렸다. 선생님, 이거요. 그는 말끝을 길게 끌지 않고 작은 상자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는 새 것이 아니었지만 먼지가 닦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기 전에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다.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올라왔다. 상자를 여니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유리의 금도 멈춘 초침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름표 자리에 낯선 반짝임이 있었다. 긁혀 지워졌던 곳에 작은 금속판이 새로 붙어 있었다. 내 이름이 틀리지 않은 글자로 새겨져 있었다. 경비 아저씨는 시계를 한 번도 찾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누가 가져왔어요도 미안하다더라도 없었다. 대신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서류상 정리됐답니다. 그 한 문장이 오히려 더 컸다. 서류상이라는 말은 누군가 내 존재를 문서에서 다시 세웠다는 뜻이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바로 숙이지는 않았다. 손목에 시계를 찼다. 버클을 잠그는 손이 조금 느렸다. 멈춘 시계인데도 차는 순간 손목이 덜 허전했다. 밖으로 나오니 단지가 아직 젖어 있었다. 전날 비가 왔는지 새벽 물청소가 지나갔는지 바닥에 물기가 얇게 남아 있었다. 나는 미끄러질까봐 평소보다 발을 조심히 옮겼다. 빗자루를 쓸면서도 자꾸 손목을 본다. 이번엔 없는 걸 확인하는 눈이 아니라 있는 걸 받아들이는 눈이었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다. 늘 나를 저기요로 부르던 여자가 있었다. 오늘도 내 앞을 지나가려다 잠깐 멈췄다. 그녀는 내 손목의 시계를 본 게 아니라 내 얼굴을 봤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인사가 바닥의 물기처럼 얇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나는 대답을 늦추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말을 하고 나서도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았다. 누군가가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다. 점심 무렵
엘리베이터 앞을 닫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나타났다. 오늘은 정장이었다. 서류 봉투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예전처럼 내 손목부터 보지 않았다. 눈을 먼저 봤다. 눈을 보고 난 뒤에야 손목 쪽으로 시선을 잠깐 내려보냈다. 확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인사 같은 시선이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투가 달랐다.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건네는 말이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가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지 않았다. 문이 열렸는데도 한 발 뒤로 물러나 서 있었다. 내가 먼저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 사소한 예의였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소한 예의가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말이 없어야 지킬 수 있는 선이 있었다. 1층에서 문이 열리자 그는 먼저 내리지 않았다. 나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내가 먼저 나가도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처음엔 낯설었다. 낯설어도 나는 그 느낌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후에는 관리사무소 앞 복도를 닦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나는 물걸레를 들고 유리문을 닦았다. 물기 위로 내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예전 같았으면 그 흐릿함이 편했을 텐데 오늘은 또렷해지고 싶었다. 나는 걸레를 한 번 더 짜서 유리에 자국을 지웠다. 손목시계가 걸레질하는 손과 함께 움직였다. 초침은 멈춰 있는데도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살아있었다. 관리사무소 안에서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가며 말했다. 선생님, 바닥 조심하세요. 물기 있어요. 나는 순간 멈췄다. 그 말이 내게 닿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오늘은 공손함이 아니라 호명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목에 걸리지 않았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고받는 사람이 된 느낌이었다. 퇴근 무렵 경비실에 들러 장갑을 벗고 손을 씻었다. 손목시계 유리에 물방울이 맺혔다. 나는 휴지로 조심히 닦아냈다. 그 작은 동작이 내 이름을 닦아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경비 아저씨가 라디오를 돌리다가 옛 노래를 틀었다. 예전에는 그 노래가 나오면 마음이 먼저 흔들렸는데 오늘은 그냥 들렸다. 아는 노래는 여전히 아는 노래였고 모르는 삶이 갑자기 아는 삶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오늘 한 가지를 알았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지워졌던 거라는 것. 지워졌다면 다시 적힐 수도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국을 데우며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을 빼고 반찬통을 여러 간을 봤다. 평소와 같은 동작인데도 마음이 달랐다. 식탁 위에는 손자가 두고 간 작은 양말 한 짝이 굴러다녔다. 나는 그걸 집어들고 손바닥으로 한번 펴서 접었다. 얇은 천에서 비누 냄새와 아이 냄새가 같이 났다. 그런 냄새를 맡으면 나는 늘 버텨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오늘은 이상하게 버텼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멈췄다. 멈춘 시계가 손목에 있는데 내 시간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인정은 받았는데 그 인정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 그래도 나는 한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자신에게 하는 대답처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초침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 동안 그 멈춤이 꼭 죽음은 아니라는 걸 배웠다. 멈춘 채로도 버티는 시간이 있고 멈춘 채로도 지켜지는 이름이 있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이 조용했다. 내일도 나는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이다. 다만 내일은 저기요가 들려도 바로 작아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아직은 두렵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게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서둘러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같은 시간이다. 몸은 늘 같은 시간에 깨어난다.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산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물을 틀고 손을 씻었다. 뜨거운 물이 나오기 전 찬물이 손끝을 치자 잠이 아주 조금 더 깼다. 수건으로 손을 닦다가 손목을 본다. 어제처럼 시계를 찬다. 버클이 딱 하고 맞물린다. 초침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괜찮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니까. 부엌에서 밥을 한 숟갈 먹고 텀블러에 보리차를 붓고 작업복을 입는다. 여전히 같은 동작이다. 달라진 건 그 동작을 하는 내 마음의 속도다. 나는 오늘은 마음을 급히 눌러두지 않는다. 눌러두면 언젠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오면 그때는 더 아프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둔다. 어제의 일도 오늘의 일도 아직 말로 다 정리할 수 없는 것들도 단지로 나가면 공기가 차갑다.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 같다. 나무 끝에 남은 잎이 몇 장 흔들리고 바닥에는 밤새 마른 물기가 얇게 남아있다. 나는 발을 조심히 옮긴다. 예전엔 늘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 조심했는데 오늘은 내 몸을 위해 조심한다. 그 차이가 작아 보이는데 내게는 크다. 빗자루를 쓸면서 주변을 조금 더 본다. 전에는 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벤치 밑에 굴러다니는 작은 돌, 유리문에 남은 손자국, 화단 끝이 살짝 깨진 타일.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는데 나는 늘 지나치기만 했다. 지나치고 버티느라 바빴다. 오늘은 잠깐 멈춰 바라본다. 멈추는 게 무섭지 않다. 멈추면 넘어질 것 같았던 마음이 오늘은 멈춰도 서 있다. 선생님,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본다. 젊은 여자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녀는 내 손목 쪽을 가리킨다. 버클이 살짝 풀려 시계가 아래로 내려와 있다. 나는 손목을 붙잡고 버클을 다시 잠근다. 아,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고 그냥 지나간다. 이름을 묻지 않는다. 어디 사냐고 묻지 않는다. 그게 좋다. 지나가는 사람의 친절은 가볍지만 가벼워서 더 오래 남기도 한다. 점심 무렵 그 남자를 멀리서 본다. 그는 통화 중이고 표정이 진지하다. 예전처럼 내 쪽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 우리 사이에 더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라는 느낌이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그가 내게 무엇을 더 해줘야 하는지, 그런 요구가 없어도 되는 자리. 그 자리는 낯설지만 나쁘지 않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온다. 며칠 전에도 들었던 옛 노래다. 예전 같았으면 걸음을 늦추며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지나간다. 듣고 싶으면 듣고
지나치고 싶으면 지나쳐도 되는 노래다. 기억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기억이 내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 최소한 오늘은 그렇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한다.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고 반찬을 접시에 옮긴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멈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멈춤이 불안했을 텐데 오늘은 그 멈춤이 숨처럼 느껴진다. 숨은 멈추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멈췄다가 다시 쉬어야 산다. 내 삶도 그런 것 같았다. 참기만 했던 숨을 이제는 조금씩 내쉰다. 설거지를 하며 물이 손목을 스친다. 시계 유리에 물방울이 맺힌다. 나는 휴지로 조심히 닦아낸다. 닦아내며 생각한다. 지워졌던 이름은 누군가 다시 적어줬다.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그 사실이 서운하지 않다.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다는 게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한다. 시계를 풀어 탁자 위에 올려둔다. 여전히 멈춰 있다. 나는 시계를 한참 바라본다. 멈춘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나를 지워버린 기록도 있었고, 나를 다시 적어준 기록도 있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살아있었다. 지워진 채로도 살아있었다. 그게 억울한지 다행인지 나는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면 마음이 또 한쪽으로 쏠린다. 나는 쏠리고 싶지 않다. 불을 끄고 누우면 창밖이 조용하다. 차 문 닫는 소리도 없다. 아주 멀리서 바람 소리만 가끔 들린다. 나는 눈을 감는다. 오늘 하루를 굳이 되감지 않는다. 잘한 일도 못한 일도 굳이 이름 붙이지 않는다. 이름을 붙이면 평가가 따라오고 평가는 나를 다시 작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은 작아지고 싶지 않다. 대신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처럼 큰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영웅도 아니었다. 그냥 버텼다. 누군가의 하루를 비켜주고 누군가의 길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집 앞을 조용히 지나갔다. 그게 내 삶이었다. 그런데 오늘 나는 안다. 그 삶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지워졌던 적은 있어도 없었던 적은 없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 같기도 하다. 너무 늦었나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친다. 하지만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나는 그 생각을 말로 하지 않는다. 말로 하면 교훈이 되고 교훈은 내 이야기를 멀게 만든다. 나는 내 이야기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눈을 감은 채로 손목을 만진다. 오늘은 시계가 없다. 그래도 손목이 덜 허전하다. 내 이름이 오늘 하루를 따라다녔다. 그 사실이 내게는 충분하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질 것이다.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같은 낙엽을 쓸 것이다. 그런데 내일은 저기요가 들려도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직은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어도 괜찮다. 확신 없이도 하루는 지나간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한 번 말한다. 이 인생도 괜찮다. 그 말이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다. 그냥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남아있는 한 나는 내일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버틴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언젠가는 쓸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그 정도면 된다.